안녕하십니까, 손석보입니다. 1월 4일 일요일 예상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겨울철 경마는 변수가 참 많습니다. 자, 이번 주만 하더라도 26년도 새로운 경마가 시작이 됐는데, 자, 주류에 대한 변수가 또 지난주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특히나 이제 부경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1경주부터 9경주까지 선행마가 하나도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거든요. 아마 일요일 부경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아마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일요 부경에 대해서는 현장 주로 상황을 많이 염두하겠지만, 자, 선행마 위주가 아닌 뒤에서 따라오는 마필, 추입형 마필들 위주의 예상으로 다시 한번 분석을 좀 해가지고 자, 녹화를 드립니다. 자, 시작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달라 부탁드리면서요. 자, 오늘 서울과 부경 많은 적중 좋은 배당들 많이 잡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서울 첫 경주는요, 자, 나름의 충막감으로 해서, 자, 6번 타이거 불패가 가장 많은 인기를 모으는 경주입니다. 타이거 불패는 지난번에 이미 외곽에서 뛰는 외측 전개를 극복해냈었던 말이기 때문에, 자, 얘는 뭐 압도적인 인기니까 충막감 인정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경주는 강축에다가 부쳐먹기 경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저배당으로 한 4구멍에서 5구멍까지도 10배 이하로 팔릴 것 같아요. 이러면 강축에 저배당으로 들어오면 맞추기는 쉬워요. 근데 돈 따기는 더 어렵습니다. 돈 따기는 더 어려워요. 맞추는 것 같아도 돈이 안 되니까 돈 따기는 더 어렵고, 그러다 강축 부러지면 아주 멘탈 나가는 그런 상황으로 연출이 되죠. 그러니까 강축이 있는 흐름들이 더 돈 따기는 어렵게 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저는 이번 경주부터 환수를 좀 생각해서 복승식으로는 이제 한 구멍만 추천을 드리고 나머지는 삼복이라든가 뭐 이렇게 좀 공략을 해볼까 생각을 해요. 우선 충막감은 6번 타이거 울패로 잡고요. 여기 이제 후차권도 고만고만해요. 3번 거센무적이나 10번 선글라스, 뭐 요 두 마리가 다 비슷비슷한데 액면상으로는 능검이 좋았던 선글라스가 더 좋습니다. 선글라스가. 물론 3번 거센무적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모래를 맞으니까 좀 고개가 높아지는 경향도 좀 있었고, 이번에도 모래를 좀 맞을 가능성까지도 배제 안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배당이 없는 경주인 이상 이거는 6번에다가 붙여서 10번 이거를 한 방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한 방으로 보고 여기에다가 붙여가지고 3번 거센무적도 좋고요. 11번 빛나리지도 좋아요. 요런 말들은 그래도 삼복승으로 왔을 때는 그래도 플러스가 돼서 환수가 될 수 있으니까, 복승식으로 사면 어차피 그 중에 하나만 적중이 되고 나머지는 비적중이 되는 막건들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6텐이 온다라고 하면은 삼복승까지도 같이 먹을 수 있는 거니까, 물론 안 올 수도 있죠. 안 올 수도 있지만 온다라고만 하면은 환수를 생각했을 때 이게 더 메리트가 있는 경주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6번에다가 붙여가지고 10번 요거는 복승식으로는 한 방이에요. 복승식으로는, 쌍복으로는 이제 단통으로 보고 여기에 붙여가지고 3번이랑 11번을 삼복승으로, 그러니까 요 두 마리를 놓고 6텐에다가 붙여서 6번 놓고가 아니라 6텐에다가 붙여서 3번 11번에 두 방을 삼복승으로 더해가는 막권 전략으로 한번 추천드립니다. 자, 2경주 가볼게요. 2경주입니다. 2경주는 근소하지만 8번 운주 프린스가 드러나 있는 액면은 지난번에 전개가 좀 빨라지면서 자, 입상에 성공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 경주 때 입상에 성공할 수 있었던 부분은 뭐 무엇보다도 전개였어요. 전개가 빨라지면서 입상을 했던 거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 레이스가 그리 빠르지가 않아요. 순발력 있는 말이 안쪽에 1번, 2번, 그리고 넉넉히 맞은다면은 4번, 6번 이 정도 선까지, 6번이 아니라 7번까지 요 정도 선까지가
순발력이 있는 말이 안쪽에는 이제 4마리 정도가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최악의 결과라 하면은 이제 운주 프린스가 그 외곽을 뱅뱅뱅뱅 도는 그게 이제 최악의 전개가 될 건데, 지난번에 전개가 빨라지면서 변화가 뚜렷하게 있었고요. 자, 이번 경주 뭐 기복마 부진마 편성이기 때문에 저는 또 될 것 같아요. 또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안쪽에 지난번 최적 전개를 가져가 봤던, 물론 그래서 더 뛸 건 없지만 이 정도 구미에서는 1번 키아오라 저는 한 번 더 도전해 갈 수 있을 것 같고, 복병은 예로 봅니다. 글로리데이 말 그대로 안쪽이니까 지난번은 외곽 돌았고, 요거 지난번에는 외곽이었습니다. 외곽을 돌았고 이번에는 안쪽이니까 전개가 좋아질 수 있는 마필, 복병은 2번으로 보는 거고, 인기마인 4번 베스트 프리덤을 기본으로 좀 안고 가야 되는 전력 수준이거든요. 기본으로. 근데 이제 4번에 주력을 하자니 최저배당이라 좀 메리트는 없어가지고, 자, 그래도 조금 삐딱선을 탄다는 마음으로 막건을 공략하면은 8번은 충막감으로 보고 4번은 대길이니까 1번 쪽에 저는 우선 1순위를 보고 그 다음 요렇게 1번 쪽에다가 주력을 좀 선택하고 들어가는 경주다 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단거리 레이스는 약간의 좀 그래도 충마가 있는 분위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부산으로 가겠습니다. 이번 주는 부산이 변수예요. 부산이 제가 처음에,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거 추천드리는 거랑 제가 뉴월드 예상지에서 마번을 올리는데, 뉴월드 예상지를 보시면서 이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은 얘가 이 뉴월드에 잡아놓은 거랑 추천하는 거랑 영단판이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마번을 잡을 때는 정상적인 선행주로라 생각을 하고 제가 마번은 잡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서울도 그렇고 부경도 그래요. 근데 부경이 금요일날 부경이 완전히 서행마가 싹 죽는 주로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일요일도 부경에서는 선행형 마필들 위주로 마번을 잡았지만 주로로 봤을 때는 그렇게 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뉴월드하고는 조금 다른 마번을 추천드릴 예정입니다. 여기서는 자, 우선 안쪽에서는 보령 울트라맨이 인기 1위입니다. 보령 울트라맨이. 근데 여기서 보령 울트라맨이랑 1번 닥터 챔프 썸씽 엑스 두 마리가 있을 때 항상 오늘은 따라오는 말, 추입형, 앞에 가는 말보다는 추입형이 전적으로 좀 유리할 것 같고요. 이번 경주는 안쪽에 있는 말이 다 앞에 가요. 안쪽에 있는 말이 다 앞에 가기 때문에 외곽에서 감동의 박수라든가 다이아 X 요런 말들이 결국에는 지금 부산 주로에서는 요런 말이 터트릴 가능성이 있는 말들이에요. 8번이나 10번이 터트릴 가능성이 있다. 기수로 봤을 때는 이성재고, 지난번 걸음으로 봤을 때는 다이아 X가 나은데, 저는 뭐 둘 중에 한 마리만 현장에서 지금 초이스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그냥 다이아 X를 생각을 했는데 감동의 박수도 지금 주로로 봤을 때는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안쪽에서는 우선 2번을 필두로 1-3은 기본 막건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주로로 봤을 때는 선행형이면 이건데 따라오는 조건에서는 얘가 좀 더 나아요. 얘가 최저 배당이긴 하지만. 그래서 오늘 부산 첫 경주는 인기마 위주로 우선은 시작합니다. 이놓고 3번, 1번 요렇게 볼 거고요. 여기에 10번이 될지 8번이 될지는 현장에서 초이스 하겠습니다. 근데 결국에 올라오는 말이 지금은 들어오는 주로이니까 현장 초이스를 좀 잘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2번을 필두로 오늘 첫 경주는 인기마 우선 추천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3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 갈게요. 자, 서울에서 들어가는 첫 번째 승부인데, 자, JD 강자가 아주 강력한 축입니다. 자, 저 역시도 JD 강자가 우선 센 말이에요. 여기서는 센 말인데 대상 경주에서도 좋은 모습이 있었던 말이기도 했고요. 센 말이긴 해요. 센 말이긴 한데 이 말이 대상 경주에서 바람도 불었던 말이니까 말 자체는 능력은 분명 좋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얘는 모래 반응에 좀 민감한 모습이 분명 있는 말이에요. 자, 이번 경주 안쪽에서 JD 강자가 모래를 안 맞으려면 적극적으로 밀고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의 빠른 선행력은 아닙니다. 그러면 모래를 맞을 가능성이 높고 모래를 맞게 된다면 이렇게 강력한 인기마가 모래를 맞으면서 하다가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인기마는 조금이라도 불안한 구석이 있을 때는 아주 그냥 과대포장을 해버려요. 야, 이거 조금만 위험해도 무너질 수 있는, 인기마는 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조금만 방해받아도 인기마는 잘 부러집니다. 복병은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JD 강자가 모래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 저는 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은 이상 JD 강자를 놓고 들어가려는 경주가 아니에요. 자, 저는 이번 경주는 얘 놓고 승부할 겁니다. 4번 학산 프린스라는 마필. 자, 학산 프린스가 대끼리로 팔리는 경주도 아니니까 아마 부담없이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찬스이기도 합니다. 우선 아마 7번 마스터 콰이곤이라는 마필이 지난 경주 때 변화가 좀 많이 있었죠. 선행마를 때려잡고 게다가 우승까지 하는 그런 모습이었으니까 마스터 콰이곤의 걸음도 좋았으니까 JD 강자랑 아마 최저배당으로 팔리는 그런 경주일 건데, 학산 프린스 같은 경우는 지난 경주시 때 내측 기댐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진을 제대로 못해. 요거 정상으로만 추진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 지난 경주보다 무조건 더 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학산 프린스라는 말이 매번 기대는 말이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거든요. 학산 프린스는 매번 기대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사회 전적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항상 모든 경주를 다 복귀를 해놓는 거거든요. 모든 경주를. 안 할 데가 없어요, 저는. 안 할 데가 없습니다. 이건 뭐 한 20년 가까이 한 번도 안 빠지고 해왔던 건데, 기대는 거는 딱 지난번이었어요. 딱 지난번에 기대는 거였기 때문에 매번 기대는 말이 아니니까 저는 이번에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자, 학산 프린스의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외곽 요거 11번입니다. 하얀색 모자 줄간 거. 자, 외곽에서 발주해가지고 우선 외곽이니까 서두를 수가 없죠. 안쪽 말들 나오는 거 보면서 말을 탑니다. 이번에는 이제 4번 게이트니까 안쪽에서 타겠죠. 우리가 좀 상상해서 경주를 보면은 지금 여기 출전하는 1번이나 6번 자리에서 탈 수 있는 말이 요거 학산 프린스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상상을 하면서 보셔야죠. 자, 이렇게 전개가 외곽을 감으면서 따라오다가 직선주로해서 외곽 돌다가 직선주로해서 내측으로 기대요. 시작 돌자마자 기대요. 자, 4코너 돌자마자 내측으로 기대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직선주로해서 기대면서 말을 추진을 못하죠. 추진을 계속 못합니다. 남들 열심히 입상하는 말들 추진하고 때릴 때 얘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착순까지 올라옵니다. 지금 서울주로는 2주 전에는 외곽이 통했다가 지난주는 극단적으로 또 안쪽이 통했거든요. 이 주로 자체가 시시각각 변하는데 대체로 기준은 선행형 주로예요, 서울은. 그런 만큼 학산 프린스가 이때 계속 외곽을 돌았단 말이죠. 이번에는 안쪽에서 그렇게 외곽 돌면서 타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4번 학산 프린스가 이번에는 승부가 된다라고 봅니다. 기대는 것만 잡히면 얘는 더 뛸 수 있는 말이고 JD 강자는 혹시 모른다, 모래 맞았을 때는 전개가 늦어지면서 앞백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첫 승부는 완벽한 강력한 대가리가 혹시 빠지면서 배당을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JD 강자 놓고서는 그냥 싹 다 저배당 팔리는 경주이니까 얘 놓고서는 답도 안 나와요. 얘 놓고 배팅했다가는 답도 안 나와서 4번에 붙여서 오던가 아니면 빠질 때 중배당까지 노려보던가. 그게 오늘 첫 번째 승부 포커스가 되겠습니다. 저는 4번 학산 프린스 요놈 놓고 때려보겠습니다. 자, 부산 이경주. 자, 부산 이경주입니다. 여기서는요, 원래는 저는 캡틴 워리어 놓고 공략을 할까 했어요. 이 말은 여기서 선행을 노릴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주로는 부산은 무너지는 주로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선행이 먹힌다면은 캡틴 워리어를 가져가겠지만, 현장에서 다시 선행이 시원하게 먹힌다면 캡틴 워리어를 놓고 가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놓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캡틴 워리어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 또 모래를 맞으면서 약간의 불안한 주행도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앞에 나가려고 할 텐데 주로로 봤을 때는 놓고 갈 수 있는 상황은 못 됩니다. 그냥 선행형 주로라면 3번 놓고 가야지만 지금 주로는 그건 아니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빅토리 스토리가 올라오는 말 중에서는 유리할 것 같아요. 근데 얘도 모래 반응에 좀 민감한 말이에요. 저는 이 빅토리 스토리를 11월 2일날 축 놓고 때려가지고 맞춰 먹었던 말이거든요. 그때도 모래를 맞으면서 뛰긴 했어요. 근데 모래를 항상 맞는 말이고 그 이후로 모래 맞으면서 계속 못 뛰던 말이거든요. 그래 버리니까 앞에 가는 말도 불안 요소가 있어. 얘도 모래 맞으면 불안 요소가 있어. 그런 만큼 이번 경주는 자 주로상 뒤에서 올라오는 추입형 마필인 9번 무적비행의 배당을 한번 노려본다. 이거는 무적비행이 지난번까지도 올라오면서 좁히는 걸음이 좋았었고요. 발주도 지난번엔 안 좋았거든요. 자 이번에 감량기수 태워가지고 앞선 죽을 때 무적비행이 참았다가 올라오는 그림 저는 충분히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9번 요거 복병을 아예 놓고 들어갈 것이고 자 여기에 그래도 주로상으로는 따라오는 빅토리 스토리가 더 유리하다. 모르죠. 3번이 그냥 덱 나가서 버틸 수도 있는 거고 9 놓고 6번 3번 요렇게 공략을 좀 들어가는 거는 기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왕 터지는 거로 가니까 터질 수도 있으니까 복병까지 조합을 해 갑니다. 이거는 9번 놓고 주로로 봤을 때는 9번이 유리한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울 4경주 할게요. 서울 4경주는 1번 머스킷 클리어입니다. 머스킷 클리어. 자 이 머스킷 클리어가 성적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다시 좋았다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처음에 입상했을 때 괴력을 보여줬던 말이에요. 그래서 요때 야 이거 진짜 센 말이네 라고 노렸지만 모래를 맞으면서 완전한 기복을 보였어요. 그리고 지난 경주 때는 다시 외곽을 돌았지만 모래를 안 맞았어요. 모래를 안 맞다 보니까 다시 걸음이 좋아지면서 괴력을 보였습니다. 이 머스킷 클리버는 모래 맞는 것만 지금은 관건이에요. 그것만 아니면 언제든지 하이골에서는 올 수 있을 정도의 수준급입니다. 굉장히 수준급이에요. 문제는 이번 경주 안쪽에서 원게이트니까 갇혀버리면 깨구락지가 됩니다. 갇혀버리면 깨구락지 되는 건데 그걸 조교사가 모르진 않을 거란 말이죠. 조교사도 그렇고 기수도 그렇고 그거를 모르질 않아요. 즉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머스킷 클리버는 이번 경주 무조건 밀고 때리고 나옵니다. 이거는 초반에 밀면 순발력도 있는 말이에요. 무조건 밀고 때리면서 나와요. 월등히 빠른 말이 없거든요. 여기가 월등히 빠른 말이 없어요. 그런 만큼 머스킷 클리버가 이거는 모래 안 맞으려고 아예 선행으로 작전을 세우고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만약에 빠른 말이 나와서 머스킷 클리버가 선행을 못 가면 최대한 외곽으로 말을 빼가지고 모래를 피하는 작전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우선 가장 핵심은 여기서 다른 말 다 피해서 그냥 아예 밀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선행 승부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번 머스킷 클리버를 능력이 워낙 좋으니까 요거 놓고 공략을 하고 여기에 이제 지난번 좁히면서 올라왔던 마이티 샤인이 오면은 그대로 최저 배당으로 끝나거나 원래는 이제 겨울 장미 같은 말도 앞에 갈 수 있는데 얘는 이번에 조교가 좀 많이 약해졌어요. 얘도 모래를 안 맞아야 되는 말이고 그러려면은 겨울 장미도 앞에는 나와야 되는데 조교하는 걸로 봤을 때는 준비가 오랜만에 나와서 강한 준비는 아니었고 안쪽에 머스킷 클리버가 밀고 나온다라고 하면은 얘도 모래를 그냥 맞으면서 한번 컨디션 점검 차원으로 살살 몰아줄 가능성이 저는 좀 더 높다라고 봅니다. 겨울 장미는. 그래서 1번 머스킷 클리버에 4번 마이티 샤인 정도를 안쪽에서는 인기 맞으면 그대로 좀 보고요. 복병으로 좀 보는 것은 음성 파워의 추입 타이밍. 요게 추입 타이밍을 이번에는 좀 잘 잡으면 좋은데 이게 지난 경주 때 진로가 막혔던 말이었습니다. 진로가 막혔기 때문에 추진을 제대로 못했던 말이기도 해요. 자, 음성 파워가 올라왔을 때는 요게 재밌어요.
요게 재밌는 말이 될 것 같고, 외곽에서는 금화 포모스트나 레인스타 요런 말들이 이제 다들 못 갈 때 어부지로 하나 올 수 있는 그런 경주가 아닌가 싶어요. 자, 이번 경주는요 요렇게 볼 겁니다. 저는 1번 머스킷 클리버는 무조건 선행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들어갈 것 같다. 액면상 4번으로 끝나던지 아니면 6번 음성 파워가 지난번 막혀서 걸음이 남았으니까 요거 하나 더 노릴 수 있을 것 같고, 현장에서는 하나만 더 받쳐갈게요. 현장에서 하나만 더 받쳐가겠습니다. 1 놓고 4, 6까지는 제가 오픈을 드립니다. 보편까지도 말씀드렸으니까 1 놓고 압축해서 공략을 좀 해보죠. 부경 3경주 하겠습니다. 자, 부경 3경주는 오늘 부경에서 들어가는 승부처로 갑니다. 부경에서 들어가는 승부처인데, 오늘 부경에서 제가 이따 메인은 부경에서 메인은 제가 고배당을 한번 우선 좀 노려보려고 해요. 고배당을 메인에서는 고배당 한번 노려보고, 뭐 그게 좀 더 저는 이 노리는 마필이었으니까 뭐 인기 여부에 상관없이 고배당 한번 좀 노려보려고 거기에서 메인을 잡았고, 이번 경주는 역시나 혼전도가 있어서 배당이 나오긴 할 텐데 아주 뭐 큰 배당까지는 아니겠지만 여기는 지난 경주 이상으로 더 뛸 마필은 있어 보입니다. 자, 지난번 뛴 걸로만 보면은 크리스털 물결이라는 마필, 요거는 지난 경주 때 이 모래를 맞으면서 경주력이 뚝 떨어졌죠. 왜? 지난 경주 때가 선행마가 다수 출전하는 경주였었기 때문이었어요. 이번에는 이제 크리스털 물결이 모래를 안 맞으면서 앞에 갈 수 있는 경주를 만났거든요. 그러면 지금이 정상주로라면 크리스털 물결을 놓고 들어가야 되는 경주예요. 지난번처럼 모래 맞고 무너지는 게 아닐 거니까. 근데 지금 주로는 앞에 가는 말에게 유리한 경주가 아닌 거거든요. 크리스털 물결이 설사 앞에 간다라고 해도 주로가 유리해진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에서는 저는 8번 브리도 켈리를 갖고 오늘 승부를 들어갈 겁니다. 자, 이 브리도 켈리라는 마필은 직전에 늦추입이 있었고요. 지난 경주에서는 모래를 맞아도 큰 문제 없이 말을 타면서 올라오는 걸음을 보여줬습니다. 즉, 지금 부경에서의 무거운 주로에서는 브리도 켈리 같은 말이 더 전개상으로는 유리하다. 참고 따라오다가 딱 한 발 쓰기에는 브리도 켈리가 더 유리하다. 크리스털 물결이 전개가 빨라질 수는 있지만 초반에 오히려 외곽을 돌 수도 있는 거고, 참고 따라가는 말이 결국에는 타 들어왔던 게 금요일 부산 경마였기 때문에 오늘 부경에서의 승부도 요렇게 8번 브리도 켈리를 가지고 승부로 들어갈 거니까 요거 놓고 여기에 붙여서 터지는 배당까지도 한번 노려갈게요. 터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인기만 싸움으로만 끝날 만한 그런 경주가 아니니까 터질 수도 있으니까 터지는 배당까지 요거 한번 노리겠습니다. 8번 브리도 켈리 요거 놓고 갈게요. 한 가지, 만약에 부산 1경주랑 2경주에서 선행마가 먹힌다, 완전히 또 금요일날은 다른 주로가 된다, 그러면 크리스털 물결을 현장에서는 더 좋게 볼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부경은 A안, B안을 제가 다 갖고 있어요. A안은 원래 이제 주로가 정상일 때, 하지만 B안, 지금처럼 8번처럼 B안으로 가야 되는 게 지금의 주로는 맞으니까 A안, B안을 다 제가 준비해서 현장 나갈 예정입니다. 자, 서울 5경주입니다. 자, 서울 5경주는 서울에서 승부레이스 한번 들어갈 건데, 자, 여기는 인기마가 얘거든요. 1번 문학파이터. 야, 근데 문학파이터가 원게이트에서의 출전이다 보니까, 야, 이게 너무 좀 뻔한 그림 아닌가? 뻔한 그림 아닌가 이거? 문학파이터? 막말로 그냥 액면상 원게이트고 액면상 팔리는 그런 인기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학파이터 입장에서는 야, 이거 찬스다 해가지고 잔뜩 승부로 노려야 되는데, 이렇게 강력한 인기마로 팔리면 문학파이터 입장에서는 슬그머니
한 템포 쉬었다 갈 수도 있어요. 경마판에서 뭔 짓을 못합니까? 자, 이 경마판에서는 항상 배당도 나오는 이유가 인기마들이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배당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무조건 다 열심히 타지는 않는단 말이죠. 문화파이터 같은 말이 인기 1위로 팔린 적이 한 번도 없어, 이 말은. 그런데 항상 착순에는 와. 이번에 원게이트야. 그러면 문화파이터가 찬스네 라면서 인기 1위로 잡히지만 이번 경주 쉬었다 가면 다음에 다시 배당마니까 저는 문화파이터가 이번에 아주 경주 조건은 너무 좋지만 이거 놓고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놓고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문화파이터 놓고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얘는 저는 그냥 받치기로 가볼 겁니다. 그러니까 본전만 깔아놓을 거예요. 왜? 이거 좀 수상하거든, 저는. 빠질 수도 있다라고 봐요. 받치기 본전만 깔아놓고 뭘 놓고 갈 거냐? 이거 놓고 갈게요. 열심히 타는 말은 얘로 보여집니다. 베스트 드림. 자, 베스트 드림은 이미 지난 경주 때도 입상을 했지만 그전에는 방해받아서 못 갔었던 말이기도 했잖아요. 지난번에는 방해 안 받고서 타니까 제대로 실력 발휘를 했고 이번 경주는 베스트 드림은 전개상으로 또 유리한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 말이 얘는 따라가도 상관이 없어요. 따라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문학파이터는 여기서 승부를 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선행으로 승부를 들어갈 겁니다. 무조건 선행으로. 간다고 하면 무조건 선행으로 승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선행으로 갈 수도 있고 엑설런트 한센이 선행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고춧가루로 해원용마가 튀어나갈 수도 있고 이런 말들이 오히려 문학파이터가 가려고 덤비면 선행마들끼리 싸울 수도 있고요. 그게 선행마들이 겹쳐서 전개상 베스트 드림이 유리한 게임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축으로 가는 거지만 문학파이터가 제대로 승부를 안 할 소지까지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를 중배당 한 방을 노리고 들어갈 거예요. 8번을 놓고 승부로 들어갈 겁니다. 8번을 놓고 자 요거 중배당으로 한 방 승부 들어갈 것이고요. 받치는 거는 1번을 그냥 받치기로만 돌려놓을 겁니다. 이거 안 갈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 잡바이 되면 다음에 배당이에요. 다음에 배당. 그래서 8 놓고 중배당으로 저는 무조건 완장을 들어갈 것이고 배당마들을 붙여가지고 승부를 좀 해볼까 합니다. 1번은 그냥 딱 본전만 깔아놓고 8번 놓고 승부하겠습니다. 이거 중배당으로 한번 노려봅니다. 자, 부경 4경주 가겠습니다. 자, 부경 4경주는 외곽에 레전드 히트. 자, 요거는 이제 충막감으로 봐야 되는 경주 같아요. 외곽 이어도. 지금 부산은 요렇게 따라가도 상관없고 외곽이 먹히고 있으니까 레전드 히트 이거는 인기마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자, 여기 이제 문제는 5번 셰클전이 선행을 가서 그대로 쉽게 버틸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죠. 원래 선행주로라면 셰클선이 버틸 건데 지금 부산은 선행마가 하나도 못 들어왔으니까 셰클선도 좀 걱정이 돼요. 선행주로였다면 저는 얘 바벨 트로페오도 좀 배낭마로 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주로는 이거 고민도 말아야 되겠더라고. 바벨 트로페오 이런 말이 앞에 튀어나가는 거는 고민도 하지 말아야 되겠더라고요. 앞에 가는 말들이 그렇게 위협적이지가 않은 지금의 주로 상황이기 때문에 자, 셰클선은 뭐 안 볼 수는 없고 워낙 지난번보다 편안하게 탈 수 있는 거니까 갈 때 서더라도 우선 앞에 셰클선이 선행은 갈 것 같아요. 자, 5번은 우선은 보고 갈게요. 그리고 안쪽에서 1번 네버스톱 희망이 올라올지 오너 챔프가 올라올지 그건 몰라요. 근데 8번 소망의 길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얘는 가져갑니다. 소망의 길은 가져가요. 부담 용량도 적당하고 외주로 먹히고 있으니까 8번은 가져갈 겁니다. 안쪽에서 1이 올라올지 2가 올라올지는 모르는 거니까 저는 느낌은 네버스톱 희망이 너무 연투를 때려가지고 이번 경주가 좀 빠질 타이밍이 아닌가? 안쪽 내주로 무거운데 빠질 타이밍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살짝은 있어요. 11번 레전드 히트는 충막감으로 보고요. 5번이랑 배당마로서 8번 요거는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뭐 1, 2 중에 하나 초이스를 한다면 우선은 저는 2번 오너 챔프를 생각하고 있는데 오너 챔프가 아닌 뭐 다른 말을 가져갈 수도 있는 거니까 여기까지 11번 넣고 5번, 8번까지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서울 육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서울 육경주는 8번 무제한급이 강력한 축으로 팔리는 경주이고요. 야, 저는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무슨 고민을 하고 있냐면 얘가 그냥 묻지마 대가리이냐. 왜냐면 솔직히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긴 해요. 지난 브리더스컵 경주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모았던 말이긴 한데 1400으로 거리가 늘어나니까 여기서 부러졌단 말이죠. 1400으로. 그러면 1700으로 늘어났을 때는 그냥 문제 없냐? 지난번처럼 무너지면 어떡할 거야? 무너져도 할 말이 없어요. 무너져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검증이 아직은 안 된 거다. 잘 뛰겠지라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지. 당연히 뭐 그동안 보여준 경주력은 잘 뛴다라고 보지만 무조건 검증이 됐다라고는 볼 수 없어서 요거 이렇게 압도적으로 팔리긴 하지만 저는 이번 경주는 배팅을 좀 소액으로 갔으면 좋겠다. 왜? 무제한급이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 검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무제한급을 이번에 1700에서 시원하게 뭐 대마신으로 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공략을 가볍게 가고 싶어요. 무제한급은 우선 보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볼 말은 저는 10번 캠프 데이비드. 지난번에 바람만 배당판에서 바람만 이빠이 불었는데 승부 걸리니까 4코너를 두 번째로 돌더라고요. 4코너를 두 번째 돌았어요. 그랬는데 그 당시 강축으로 잡혔던 차민퀸이 선행을 가서 그대로 버티니까 원래 딱 죽선주로 들어오잖아요. 선행마가 이렇게 버티면서 그냥 쭉 뻗으면 선임마가 나가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출입마가 올라와요. 요런 조합으로 끝나요. 근데 선임마가 선행을 넘어가면 얘가 무너지면서 요런 조합이 나오는 거고 뭐 아니면 뭐 선임마끼리 오는 거고 이게 댕댕 막건이 쉽지 않은 이유가 선행 선입이 같이 들어오기가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댕댕 막건이. 지난번에 캠프 데이비드가 마지막에 잡혔던 것도 강축으로 팔렸던 차민캔을 넘어서지 못하니까 그런 결과였는데 이번 경주는 보면은요 2번 서울 돌풍이나 또는 5번 파워 H드 이런 말도 무빙할 수 있고 또는 7번 백룡 이런 말은 이제 전형적인 선행마들인데 이런 말들이 앞에는 가겠죠. 근데 앞에는 가도 저는 그리 강해 보이질 않아요. 만약에 캠프 데이비드가 지난번처럼 타준다면 오히려 얘가 선행마를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무제한급에 붙여서 상대마 1순위는 저는 오히려 캠프 데이비드를 먼저 봐주고 싶고 아니면 이제 드러나 있는 액면상 파인핑크가 올라오는 그림이 나오겠죠. 앞에 가는 말들이 저는 그리 세 보이지는 않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외곽의 월드 조이까지 해가지고 요런 말들이 이제 좁히면서 올라올 수 있는 경주 같아요. 만약에 무제한급이 정상적으로 승부를 하면은요 얘가 아예 그냥 4코너 돌 때 선행마를 압박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정상으로 무제한급이 정상으로 실력을 발휘해준다면 뒤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8번 무제한급 놓고 우선은 10번 요거 배당마를 가장 먼저 6번 그리고 11번까지 요렇게 보고는 있다 라는 말씀. 그래도 강하게 붙고 싶진 않다. 왜? 무제한급이 무조건 검증된 거는 아니니까 조심은 하자. 돌다리는 두들겨 가자 라는 뜻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고. 자, 부산 오경주 하겠습니다. 자, 부산 오경주는 연속해서 빠졌던 6번 토암산 태양. 들어올 때는 와서 재미를 톡톡히 봤던 말이고 빠질 때는 빼고서 또 재미를 톡톡히 봤던 말. 지난 경주도 N번이 놓고 제가 어와둥둥이랑 적중을 하면서 중배당까지 먹었던 경주가 바로 지난번이었죠. 왜냐면 토암산 태양이 지난 경주도 설명드렸지만 더 좋아진 게 없는 말이다. 그런 설명드리면서 제가 지난번 맞춰드렸거든요. 맞춰드린 건데 그냥 액면상 인기만 하고. 근데 지금은 이때하고는 다르게 주로가 이번엔 유리합니다. 금화프리시드보다 토암산 태양에게 주로가 더 유리해요. 금화프리시드는 여기서 선행을 노리는 말이에요. 선행. 지금 선행 주로가 아니니까 혹시나 선행 주로로 바뀐다면은 금화프리시드가 오히려 A안이 될 수 있는 거고 선행 주로가 아니기 때문에 B안은
토함산 태양을 놓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선행주로라면은 금화프리시드고, 그게 아니면 그 토함산 태양을 놓고 가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여기에 더윈드라든가 펫보이, 요런 마필들이 조합이 되는. 왜냐면 제가 요거 지난번에 파워타임 노려보니까 너무나도 심하게 기복을 보이더라고요. 중장거리로 거리가 늘어나면서는 전혀 이 탄력이 나오지 않는 완전한 꼴등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파워타임이 너무 심하게 기복을 보이더라. 자, 그래서 우선은 외곽에 있는 마필들끼리의 싸움을 본다. 그 중에서도 주로상 6번 토함산 태양이 좀 더 유리하다. 6 놓고 8번, 7번, 9번. 자, 요렇게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서울 7경주로 갑니다. 서울 7경주는 오늘 서울에서 들어가는 서울의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서울의 메인 승부. 자, 이 메인은 가장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꼭 적중을 좀 드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확실한 인기 1위 마필 놓고 맞추려고 저배당 추천드렸다가는 나락으로 가기 십상입니다. 저는 우선 인기 1위 마필을 웬만하면 놓고 가지 않아요. 그런 말을 놓고 가지 않을 때 승부로 잡잖아요.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인기 1위일 때 승부하는 전문가들이 은근히 많아요. 보면은 은근히 많더라고요. 자, 저는 뭐 그런 생각은 안 들던데, 뭐 맞추려 들면은 뭐 그런 욕심이, 그런 예상을 하기 되게 마련인데, 자, 저는 이번 경주 다시 한번 복병만 놓고 추천을 좀 드려봅니다. 자, 인기 많은 노프라블럼이죠. 노프라블럼. 자, 얘가 지난번에 요거는 지난번에 모래를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더 뛴 겁니다. 그럼 그전에는 모래를 맞았거든요. 그럼에도 입상을 하면서 그 당시에 모래를 맞았는데도 입상을 했기 때문에 모래를 안 맞는 지난 경주 더 뛸 수 있었던 거예요. 즉 모래를 안 맞고 뛰었던 지난 경주가 지금으로서는 베스트인 거예요. 이때가 베스트는 아니었던 거죠. 모래를 맞고 뛴 거니까. 이때가 이 말의 베스트인데, 지난번에 딱 입상을 하고 나서 노프라블럼이 57kg의 부담량을 받아요. 그러면 부담 중량이 늘어나면서 노프라블럼이 모래를 맞을 확률이 높아진단 말이죠. 바로 선두권에 못 나오면은 모래를 맞을 확률이 높아진단 말이죠. 그러면 노프라블럼을 이번에는 놓고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경주예요. 기본적으로 축으로 가서도 안 되지만, 저는 지금 생각은 주력도 가지 않을 그런 생각이에요. 노프라블럼의 부담량이 올라가는 순간 모래를 맞으면서 전개가 꼬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으니까, 요거는 노프라블럼은 본능적으로, 이거는 그냥 감각적으로 놓고 들어가면 안 된다. 자, 요 레이스는 저는 추임마가 온다라고 봅니다. 8번 라이징모. 오늘의 메인은 라이징모예요. 라이징모. 지난 경주도 제가 손에 손잡고랑 적중을 했습니다. 그 당시 그 경주의 모토가 뭐냐? 선행마가 많다. 그래서 추입이 먹히는 경주다 라는 설명을 드리면서 정확히 경주는 끝났습니다. 자, 이번 경주 우선 대표적인 인기마인 노프라블럼이 악벽을 보일 가능성이 우선 있기 때문에 배당이 터질 가능성은 있다. 그러면 노프라블럼이 불안하면 앞에 가는 선행마가 오든 제가 추천하는 라이징모가 오든 하겠죠. 뭐든 하겠죠. 근데 이번 경주 앞에 가는 말들이 리멤버 어게인이 선행인데 지난번 선행 갔다 죽었단 말이죠. 안쪽에 1, 2, 3이 모두 선행마예요. 자, 그림이 앞에 가는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버틴다는 보장이 없는 스타일이죠. 리멤버 어게인부터 지난번에 기복을 보였기 때문에. 물론 리멤버가 버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탄력이 그리 좋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추입이 먹히는 경주가 될 거고,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저는 충분히 나온다 봐요. 그래서 이거는 노프라블럼은 무조건 뒤로 돌려놓고 8번 라이징모를 가지고 중배당으로 이거는 승부합니다. 여기에 받치기로 3은 받치기로만 그냥 돌려놓고 가져만 가고 다른 마필들 중배당으로만 때려볼 만한 그런 경주인 거니까 오늘의
메인으로 붙습니다. 자, 노프라블럼을 놓고 공략할 필요가 없는 이유. 모래 맞을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 만큼 라이징모 놓고 이거는 승부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메인 요거 가장 기대하는 경주를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산 6경주 갈게요. 아까 먼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부경은 제가 고배당을 한번 좀 노려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부경의 메인인데요. 부경의 메인인데 자, 이거는 고배당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라는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는 제가 인기마 놓고 들어갈 생각은 없어요. 솔직히 인기마 중에 믿을 만한 말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입상을 했으니까 착순에 왔으니까 그런 이유로 다 팔리는 말들 뿐인 거지 솔직히 믿을 수 있는 그런 경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스피드톱도 약간 어부지리로 입상을 했던 말이고 얘 같은 경우도 선행마가 다수 출전하는 경주에서 닥터시티가 최적 전개하면서 올라왔던 게임이었었고 로드 투 스프링은 부담 중량이 늘어났고 모래를 맞으면 안 되는 말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진 경주이고 여기에 오픈 스카이 같은 경우는 기수가 남정혁 기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주로는 올라오는 말이 유리는 하지만 기수에 대한 염려 그나마 플렉스 엔진이 그나마 여기에서는 인기마 중에서는 그나마 플렉스 엔진이 저는 그래도 조금은 유리하다라고 보지만 얘도 지난번 선행이 겹치는 경주였기 때문이었지 이번에 또 그렇게 편안한 전개로 간다고만은 볼 수 없거든요. 인기마 필들이 하나도 완벽한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고배당을 한번 노릴 겁니다. 여기서 노리는 말은 이거 3번 벌마 브라운이라는 마필이에요. 벌마 브라운. 자, 벌마 브라운이 나오는 경주를 제가 지난번에 적중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상임스타라는 마필. 상임스타가 안정적인 추입을 보여줄 수 있다. 발주만 정상이면은 안정적인 추입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상임스타를 놓고 때려가지고 중배당을 적중했어요. 그 당시 벌마 브라운이 인기 1위였습니다. 인기 1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벌마 브라운도 모래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 출전은 절대적으로 유리한 경주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벌마 브라운이 외곽에서 모래를 맞더니만은 확실히 그전보다 덜 뛰는 모습이 있었어요. 이거는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벌마 브라운은 외곽이었기 때문에 저는 불안했어요. 9번 게이트였는데 자, 요거 보라색입니다. 초반이 빨라요. 하지만 외곽이니까 뭐 선행을 갈 수는 없는 거고 요렇게 타다가 이제 중반에 모래를 좀 맞습니다. 9번이 이제 중반부터는 이제 모래를 좀 맞으면서 발을 제어하면서 타기 이때부터는 이제 모래를 좀 맞았어요. 그러면서 중반에 거리차가 살짝 벌어집니다. 4코너 올 때. 자, 점차 앞선이랑 거리가 벌어지죠. 이거는 이제 모래를 맞으면서 데미지가 누적 되더니 거리가 좀 벌어졌고 그러니까 몰아주면서 힘을 좀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9번이 능력은 돼요. 당연히 되죠. 능력은 당연히 되는 말인데 마지막 요 상임스타가 날라오는 한 발에 잡혔던 그런 경주거든요. 저는 상임스타 놓고 때렸으니까 발주만 잘 나오면 추입이 무조건 된다라고 봤기 때문에 자, 요 9번이 그러한 전개상의 불이익으로 해서 입상할 수 있는 능력은 있었지만 아쉽게 착순에 머물렀던 그런 경주였어요. 요 9번은. 자, 그런데 요렇게 벌마 브라운이 지난번 못 뛰다 보니까 이번에는 안 팔리거든요. 그런데 요때처럼 추입으로 올라올 수 있어요. 아니면 요때 초반에 바로 선두권에 나오듯이 모래 안 맞게 타면 좋아요. 근데 지금 주로는 어차피 앞에 가는 거는 유리하지가 않아. 누구든 앞에 가는 게 유리하진 않아. 요때처럼만 참으면서 따라오다가 한 발 써주면 좋다. 벌마 브라운은 어찌 됐던 간에 직전보다는 더 뛴다. 직전보다는 더 뜁니다. 직전보다는 더 뛸 말이기 때문에 얘는 벌마 브라운은 여기서 탐색할 이유가 없어요. 고민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열심히 탈 말이라 봐요. 열심히 탈 말이라 보기 때문에 3번을 가지고 승부를 합니다. 메인으로 승부를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 고배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고배당.
자, 저는 인기로 팔리는 말들도 가절은 갑니다. 가절은 가는데 제가 그냥 미친 척하고 요거 고배당 한 방을 좀 노릴 겁니다. 고배당 한 방을 노릴 거예요. 3번이랑 같이 안 팔리는 말. 오두에 안 잡혀 있죠? 얘도 오두에 안 잡혀 있어요. 그런 말로 그냥 한 방 한번 노려보려고 해요. 미친 듯이 미친 척하고 요경주 터진다. 그냥 대박이 터진다. 대박 한번 노려보자. 999도 그냥 불사하고 한번 노려보자. 요거 터질 수 있는 경주이니까. 인기 마필들 다 불안 요소들 갖고 있단 말이죠. 고배당 한번 노려볼게요. 고배당을 노리고 나머지 다 붙여도 중배당이에요. 나머지 다 붙여도 중배당입니다. 내방 사도 중배당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요거는 고배당까지 승부를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물론 고배당의 확률이 당연히 많이 떨어지겠죠. 하지만 매번 그렇게 노리는 건 아니니까, 매번 그렇게 노리는 건 아니니까 요 경주는 벌마 브라운도 더 뛸 수 있는 말이지만 하나 더, 이 고배당 복병도 하나 더 재밌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 그 두 마리의 관리말을 한번 붙여서 그냥 눈 딱 감고 한번 노려볼게요. 다른 말들이랑 같이 배당 철저히 한번 노리면서 요거 한번 큰 배당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오늘 부경에서의 메인으로 한번 추천드리고, 자, 8경주 가겠습니다. 자, 8경주인데 여기는 원펀치 드래곤이랑 매직 포션의 지난번 액면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자, 원펀치 드래곤은 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마에서 지금 얘가 지금 5연승이거든요. 이렇게 연승하는 말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기 때문에 원펀치 드래곤의 능력은 뭐 충분히 높다. 기대치는 높다. 매직 포션이 지난번에 배당을 내면서 들어왔는데 원래 이 말이 패출혈이 있었던 말이거든요. 패출혈이 있던 말은 그 다음 경주에 이 최선을 다하지 못해요. 원래 패출혈이 한번 있으면 이게 패출혈이 한번 나면 그 다음 경주 연속으로 낙일 때가 많아요. 연속으로. 그래서 차기 경주 승부하기가 좀 애매한데 얘는 그냥 패출혈 나고서 지난 경주 스프린터 경주에 나와가지고 그냥 때려버렸어요. 거리만 딱 줄여가지고 나와가지고서 때려버렸는데 와, 따라가면서도 엄청 좋았죠. 걸음이. 매직 포션이 완전한 거의 뭐 한 수 위의 걸음을 보여줬으니까. 자, 이번에는 이제 1600입니다. 1600. 매직 포션이 여기서는 그냥 맘 먹고 나가면 그냥 매직 포션이 선행도 갈 수 있는 말이잖아요. 선행도 나갈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7번, 6번의 동반 입상 가능성을 그대로 높게 봅니다. 다만 6번을 놓고 갈 거냐 7번을 놓고 갈 거냐 그것만 좀 고민을 하는 그런 경주. 솔직히 액면은 원펀치 드래곤이긴 한데 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좀 편안하게 전개를 했었던 거라서 조금 더 여유있게 들어왔던 7번을 저는 우선은 좀 먼저 보겠습니다. 7번, 6번으로 7번, 6번으로 좀 보겠고, 안쪽에 1번 빅스고나 2번 용암 세상이나 요런 말들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1등급에서 안쪽 게이트 2점을 살릴 수 있고 사이즈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6번 언펀치 드래곤 인기 1위 잡고서 나머지 2, 3, 4, 2 추천하는 게 전문가로서는 좀 쪽팔리거든요. 원래 좀 이런 예상을 저는 좀 기피하는데 그래서 이제 복병 놓고 들어갈 때가 많은데 인기 1위 놓고 저배당 줄줄이 다 부르는 거는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렇게 예상은 안 해왔어가지고 저는 인기 1위를 놓고 간다면 뭐라도 좀 자르고서 추천을 좀 드리겠지만 뭐 안쪽에 있는 인기 마필들이 그대로 좀 보이는 경주라서 아마 매직 포션을 놓고 추천을 드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매직 포션 놓고 조합을 해보고요. 부산 7경주 갑니다. 부산 7경주는 자, 뚜렷한 축은 없지만 액면상으로는 벤지의 조건이 항상 좋죠. 내주로에서 펜스 붙여가지고 타던 말. 근데 지금 주로는 내주로가 유리한 게임은 아니니까 우선 벤지가 아닌 요 레이스는 2번 브리도 프린스를 더 좋게 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좀 늦발이 심했어요. 그래서 실력 발휘가 안 됐던 경주이기도 하고, 당연히 지난 경주보다는 더 뛸 말이니까 벤지는 딱 지난번만큼 뛰는 말이기도 하지만 브리도 프린스는 더 뛸 말이거든요. 항상 더 뛸 말을 놓고 저는 예상을 하니까 2번 브리도 프린스를 놓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드러난 액면상 벤지가 온다면 최저 배당일 것이고, 내주로에 갇혀가지고 못 뛴다, 잘 못 뛴다라고 하면은 앞장을 갈 수 있는 레이스맨이라던가, 선행 가는 말은 지금 고민을 좀 해야죠. 자, 배틀크라이가 따라가면서 입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나. 지난번 사막의 꽃을 좀 복병으로 봤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내치기니까 복병급은 되는데, 지난번 걸음 봤을 때 조금 실망스러웠거든요. 이거보다는 좀 더 잘 뛰었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선은 인기마 쪽으로 보겠습니다. 얘도 모래를 안 맞아야 되는 말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승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번 놓고 가야 되는 게 올라올 말 가장 안정적으로 보여져요. 2번을 필두로 1번, 4번, 그리고 7번 이렇게 추천을 좀 드려봅니다. 자, 서울 구경주 가겠습니다. 서울 구경주. 자, 서울 구경주는요, 요거 지난번에 같이 뛰었잖아요? 마니노다지가 강축으로 팔리다가 못 갔고, 제라킨이 지난번에 터트리면서 들어왔었던 말이거든요? 그래도 마니노다지가 이번에 장추열 기수가 바뀌니까 이번에도 다시 좀 더 마니노다지가 팔립니다. 근데 얘 지난번에 열심히 탄 거예요. 열심히 탄 겁니다. 안 간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 당시 선행마가 많았던 경주인데 그래서 인기마로 팔린 건데 열심히 타고 못 갔던 거니까 마니노다지도 자신은 못합니다. 제라키는 뭐 더더군다나 기복이 있는 말이니까 들쑥날쑥 한 거니까 둘 다 충막감으로는 안 볼 겁니다. 저는 6번 마이던을 충막감으로 좀 보겠습니다. 얘는 추입이고 얘는 선행형이고 그 사이 선입형 스타일의 마이던의 전개가 가장 좀 유리할 것 같고요. 얘는 지난번에 이미 외곽을 돌면서 전개가 좀 불리했던 부분까지도 있어요. 이번에는 마이던이 전개 이점을 살려갈 수 있는 경주겠다. 저는 6번 마이던 요놈 놓고 공략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6 놓고 3이던 4던 조합이 돼야 되는 그런 경주다라고 보여지거든요. 6번의 전개를 가장 좋게 보겠습니다. 6 놓고 3번, 4번 보면 되겠고요. 현장에서 한 마리만 고민하면 될 것 같아요. 팔리는 거는 여기 뭐 7번 원더풀 A1 또는 외곽에 10번 마이머닝스 요런 말들이 기본적으로는 팔려가는 거고, 복병으로는 이제 1번 라온 스필레타까지도 뭐 선행 찬스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말이니까 요거는 현장에서 초이스를 하나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자, 6번 놓고 3번, 4번은 기본 막번으로 좀 보고 요렇게 조합을 하죠. 자, 마지막 10경주 오늘 마지막 끝판승부로 요거 한번 좀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승부처예요. 마지막 승부처. 근데 요 경주는 압도적인 축은 있습니다. 압도적인 축. 자, 로쉬 같은 경우는 지금 딱 2번을 뛰었는데 2연승을 거뒀습니다. 딱 2번을 뛰었는데 2연승을 했고요. 지난 경주 대차의 우승을 거두면서 신예 강자급으로 급부상을 했습니다. 신예 강자급으로 급부상을 했어요. 근데 이 말도 아직 이 모래를 안 맞아서 그렇지, 모래를 맞는 경주, 즉 뭐 앞으로 뭐 대상 경주라든가 그런 능력마가 나오는 게임, 빠른 말들이 많은 경주, 그런 데 갔을 때는 모래 맞고서 또 고전할 가능성도 아직은 있습니다만, 지금 로씨는 여기서는 뭐 큰 문제 없이 모래 안 맞으면서 타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시나 모래를 맞는다 하더라도 직선주로에서의 폭발적인 탄력은 일반 경주는 고민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서, 자, 로씨는 충막감으로 보겠습니다. 충막감으로 보는데 문제는 히어록사스 같은 말이 대끼리로 팔린다는 거예요. 얘는 그렇게 말 자체에 임팩트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앞선이 죽으면 참았다가 올라오거나, 그러니까 인기마들이 못 갈 때 히어로삭스 같은 말이 들어오는 거지, 이런 대끼리 맞건 지켜주는 스타일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히어로삭스는 팔려주면 좋아. 자를 수 있으니까 좋아. 저는 이거 안 봅니다. 히어로삭스 같은 말은 안 볼 거예요. 로씨 같은 말이 나오는데 히어로삭스가 다들 못 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쓸려 들어오는 경주 아니고서는 이 마지막에 굳이 히어로삭스를 볼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승부는 대가리는 인정하겠습니다. 로시는 인정하겠지만 히어로삭스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히어로삭스는 사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이거 말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자신한데 이런 얘기 들어도 저는 이거는 못 사요. 추천 못 드립니다. 히어로삭스는. 저는 이거 빼고서 오늘 마지막 마무리 승부로 들어갈 겁니다. 대신에 여기 지금 인기마 중에 2마리 볼 거예요. 인기마 중에 2마리 볼 겁니다. 인기마 중에 2마리만 딱 승부하는 게임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뭐 인기마 5두 안에 있는 말 3마리 다 가져가는 것도 아니에요. 히어로삭스 말고 1마리 더 안 봅니다. 요 2마리로 승부하고요. 2마리로 승부하고 한 마리는 안 팔리는 복병 하나 노릴게요. 강축에 붙여서도 요거 중배당 나올 만한 게 있거든요. 당연히 오두에 안 잡혀 있으니까. 강축에 붙여서도 중배당 나올 만한 건 하나 제가 요거 배당으로 노림수 가져갑니다. 마지막 승부는. 8번에 붙여서 그냥 인기마 2마리 쪽에 저도 기대를 여기다 먼저 하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전혀 안 팔리는, 전혀 견제 안 받으면서 탈만한 말이 하나 있거든요. 그 복병 하나 마지막 히어로로 넣어갈게요. 히어로 삭스 말고 다른 히어로가 하나 있을 거예요. 복병이 하나 있을 거니까 이렇게 마지막 끝판승부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 주 일요 경마에서 또 많은 적중이랑 좋은 승부, 또 큰 배당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네요. 제가 생각했던 구상이 현실이 돼서 이루어지는 매직이 한번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같이 한번 응원하고요. 인사 다시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